숨을 쉰다. 흔히 범하는 부실시공이라는 타이틀로 포스팅하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두 번 포스팅한 부실시공에 비하면 부실시공이라는 이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경량목 구조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도 하고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보면 경량목 구조 목조주택의 한 공정을 빼먹는 일이기의 부실시공이 맞습니다. 건축주들이 민감해하는 단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완공 후 목재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관점에서는 누구나 여기에 저와 같은 인식이었기에 부실시공이라는 말이 무슨 귀신 씨느라 까먹는 소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말을 목조주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 표현이 적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경량목 구조의 몰이에서 일어난 말이며 이 말은 목조주택 영업의 한 축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은 목조주택의 올바른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강한 주택이라는 표현으로 숨을 쉰다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건강적인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공정을 빼먹는 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부 증기막, PE 필름 설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목수들 커뮤니티에서 이단아처럼 인식하는 목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볼 건축업자든 관계자들은 왜 이런 말까지 해서 목조주택 인식을 안 좋게 만들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업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목조주택 평판에 안 좋은 인식을 심을 만한 발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만드는 것이 목조주택 평판을 안 좋게 만든다. 이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량목 구조 목조주택의 장점으로 꼽히는 단열의 문제, 내구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공정을 계속해서 빼먹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고 또 건축구조 기준에 당연히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량목 구조 목조주택을 이하 목조주택으로 부르겠습니다. 목조주택은 말과는 달리 마감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내부의 구조부 목재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한옥처럼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팀버 프레임처럼 구조 목재가 아름답게 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목조주택이라고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목조주택이라고 지었는데 목재가 하나도 안 보이니 목재 루버로 마감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령층이 있으신 은퇴하신 분들의 목조주택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히노키, 레드파인, 스프라수르버 등으로 내부 치장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구조부 목재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톤치드를 이야기하고 벽 속에 나무가 숨을 쉰다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것은 내부 증기막의 기능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경량목 구조 목조주택의 큰 장점 중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주택 한 동의 건축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4분의 1로 현저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노령화되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나무로 바꾸는 것은 강한 숲을 가꾸는 행위입니다. 제재된 목재는 노령의 소나무가 1년 6개월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캐나다는 목재가 소비되는 양보다 나무의 조림, 성장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목재의 재활용 가능률은 91%로 어떤 건축 소재보다도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발목, 나무의 이용과 조림의 사이클은 범지구적인 이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유는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됐습니다. 머지않아 정부로부터 허용받은 배출 할당치를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목조주택의 활성화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맞춤 대응하는 미래주택 건축 패러다임이고 국가 시책인 저탄소 녹색 성장의 동력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장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지극히 건축주 개인 관점으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조주택은 현저하게 유해 성분이 타 건축에 비해 적습니다. 아파트는 휴가를 다녀오면 빈집 냄새가 납니다. 콘크리트 속 시멘트에는 유가 크롬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아토피는 현대병입니다.
너무 깨끗해서 생긴다는 일설도 있지만 아이들의 거주 환경은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어항 속에 넣은 시멘트 벽돌 하나는 단 하루 만에 금붕어가 금방 죽을 것처럼 변합니다. 목조주택이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외유 해물질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고 현저히 적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부 마감에서 석고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석고보드는 단순히 면을 고르게 잡아서 도배 등을 하는 바탕면 열칼뿐 아니라 방화 재료입니다. 석고보드를 건강의 이유로 빼고 목재 루버를 작업하는 코미디도 드물게 이야기 듣기는 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석고보드 내 화성능 규정은 상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고보드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고보드를 만드는 원료에 부산석고와 탈황석고가 있습니다. 라돈 방출량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입니다. 그렇다면 탈황석고로 만든 것은 어떤 것인지 구분만 할 줄 알면 될 텐데요. FGD라는 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석고를 섞지않은 탈황석고로만 만든 석고보드입니다. 목조주택을 사랑하는 예비 건축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석고보드의 선택만 잘하신다면 굳이 숨을 쉬는 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목조주택은 충분히 건강한 주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표현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팀장의 직원 직설, 목조주택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피톤치드가 나온다. 숨을 쉰다는 표현은 가려진 벽 속의 나무와 실내의 증기, 공기가 교류가 일어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잘 지어진 주택은 내부의 증기와 공기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벽 속과 실내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잘 지은 주택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조주택 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 팀장은 건축주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목조주택은 격이 숨을 쉬니까 절대로 실크 벽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더군요. 이렇게 업계 종사자들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부 증기막 기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 속과 실내가 교류가 일어난다. 믿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까지 가지면 정말로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잘못된 건축 상식을 신념으로 가진 저 사람이 짓는 집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돈이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조주택을 제대로 짓는 것이 우리의 파이를 키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의 건축 상식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벽과의 완벽한 차단을 위한 증기막의 필요성과 기능, 제재,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 증기막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외부 기압차에 의한 수증기의 확산은 벽 속의 결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때 공기의 이동은 열 손실을 수반하게 됩니다. 결로 현상은 단열층을 수축하게 만들므로 단열을 떨어뜨리게 되고 벽 속으로 유입된 수증기는 목재의 부효를 촉진하게 됩니다. 잘 못 지어진 목조주택이 10년도 안 되어 토대가 썩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증기막은 어떤 소재인가요? 소재는 P 또는 PP 소재의 비닐입니다. P 또는 PP는 음식물 포장에도 사용되는 소재이기에 실내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재생용보다는 신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께는 잘 찢어지지 않게 0.1mm에서 0.15mm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조주택 전용 내부 방습지가 자재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나 고가입니다. 내부 증기막의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단열재를 설치하고 난 후 외기와 닿는 벽과 천장은 반드시 증기막을 설치합니다. 각종 콘센트 박스와 배관 등 타공된 자리는 신축성 있는 테이프로 완벽하게 밀봉하도록 합니다. 천장 장선 사이 외기에도 증기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증기막 설치 시 겹치는 곳은 실렌트로 중첩합니다. 목재와 만나는 가장자리도 실렌트로 완벽하게 밀봉합니다. 타카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증기막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